한동훈 후보가 거듭 사과를 했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은 한 후보의 발언을 물고 늘어지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젯밤 토론회에서도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해서 마치 제가 사적인 청탁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기소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아니, 사과드렸는데 기소가 맞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저의 요청을 개인적 청탁이나 된 것처럼 정말 온천하에 알리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분, 당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개인적인 사건,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건 개인적인 사건이요? 제가 절을 해달라 그런 건가요? 우린 27명이 기소되었습니다. 개인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건요. 제가 바로 잡을게요. 사건의 당사자가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당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수많은 대화를 했을 텐데 나중에 불리해지면 그 캐비넷 파일에서 꺼내서 또 약점 공격의 재료로 쓸 겁니까? 저하고 통화한 거를 줄줄줄 읊으셨죠, 어느 분이. 저하고 식사하고 통화한 내용들을 언론에 읊으시지 않았어요? 자, 이제 뭐 아라리 콜콜이 다 얘기가 끄집어 올라오고 있는데 저걸 보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요. 다음에는 설주환 대변인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하는 말 중에 이제 그 당시 국회 점거와 관련해서 기소를 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라면서 대통령까지 소환을 했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을 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팩트 위주로 네. 조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뭐 나경원 후보라든지 그냥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고 늘어지는 형국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다 얘기하는 것이 뭐 틀린 팩트는 아니죠. 당시에 네. 검찰총장이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기소를 담당했던 것이 또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 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를 떠나서 일단 팩트를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일종의 레드카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지는 윤 않을 대통령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이런 뜻입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다. 예. 제가 한동훈 후보가 아마 그걸 노리고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왜 이걸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느냐. 예. 나 후보와 원 후보가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 왜 당시에 나는 그냥 수사 검사였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네. 따지려면 나한테 따지지 말고 윤 대통령한테 따져라 이런 뜻 아닙니까? 아니, 자기의 책임 범위 권한은 밖의 얘기를 가지고 본인에게 얘기를 물으려고 하니 네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 팩트 사건 논란으로 지금 한 이틀 연속 계속 가고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큰 대세를 그걸 넘어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최 소장님하고 비슷한 의견이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큰 파도가 이미 넘어가고 있는데 이 한동훈 후보라는 한동훈이라는 파도는 큰 파도는 어대한 파도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냐면 네. 이것은 미래 권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바라봤을 때는 앞으로 국민의힘에 누가 끌어갔으면 우리 당을 더 잘 이끌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다음 네. 선거입니다. 네. 다음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다음 대선에서 누가 우리를 국민의힘을 이기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네. 이 논란은 과거 논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과거와 미래를 봤었을 때는 이게 어떤 과거 논란들은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대세를 꺾기에는 좀 쉽지 않다. 네, 봅니다. 제가 지금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의 그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는 그 폭로 이 파동이 제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바른 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쪽에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제 왼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역성을 든 듯한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들은 게 맞는지요? 이게 정확하게 보면요. 두 분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당 내부를 모르시기 때문에. 밖에서 있는 분이 더 정확히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패스트트랙 현장 같은 데 안 계셨었어요. 안에 있는 분들은 같이. 대개 네. 안에서 어느 한 편을 들게 마련이잖아요. 아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네.
당심은 아직 침묵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아, 네. 예. 왜냐하면 당원들을 정말로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심은 84만 3천 네. 선거인단을 말하는 네. 거죠. 네. 침묵하고 있다. 네.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전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원들이 누가 돼야지 우리 당을 잘 이끌 것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판단할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전 3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당정 간의 소통 능력 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것이냐를 볼 네. 겁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다음 재집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재명 무도한 정권을 잡을 전투력이 누가 있을 건지를 볼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미래 비전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당정 관계 소통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자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부인과의 문자요. 네. 사과 논란 같은 네. 거예요. 소통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문자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 이제 전투력 부분이에요. 네. 민주당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를 따지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피하라고 있던 거는 나 민주당과 잘 싸워왔어입니다. 네. 근데 이걸 검증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말로 잘 싸웠던 거 인정해. 아, 우리 속 시원하게 해줬어. 근데 실적이 없더라. 실제로 실적을 이뤄낸 게 없더라. 이재명 한 건도 못 집어넣었잖아. 1심도 안 나왔잖아.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 입에서 나왔던 게 패스트 트랙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무조건 마타도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후보 검증의 과정을 겪고 있다. 마타도어라는 말은 없었죠. 지금 이번 걸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것이 마타도어는 아니죠. 그게 지금 마타도어라고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개인 청탁이 아닌데 개인 청탁처럼 왜곡했다면 이거야말로 마타도어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까? 것이죠. 네. 자, 이승환 위원장께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저희들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좀 얘기를 해 본다면 말씀이 이어져 왔는데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얘기를 제 왼쪽에 계시는 두 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의견이세요? 다른 의견이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 그리고 또 이제 자치단체장들까지 굉장한 또 이제 비난의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2019년 이때 당시를 기억해 보면은 네. 그때 당시부터 재판을 받던 20몇 명의 이분들은 20몇 명의 이분들은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씩 재판날을 만나요. 네. 그리고 그날의 그 상처와 우리가 그렇게 당을 지켜왔다는 걸 가지고 지켜왔는데 근데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서 전혀 다른 얘기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이 될 텐데 제가 지역구 당원이나 그리고 네. 이제 여론에서 봤을 때 이것 때문에 한동훈이 안 돼. 라기보다는 네. 한동훈이 되면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라고 하는 여론들이 네. 좀 있습니다. 그렇기 오늘 때문에 동아일보 톱사설도 그런 내용이더군요. 이거 네. 주워 담을 수 있겠느냐. 네. 그런 그래서 걱정을 수습을 하고 어떻게 있더군요. 할 거냐인데 예. 근데 지금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요. 거꾸로 지금 나경원 후보가 했던 것처럼 공소 취소 부탁을 본인이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달라지는 모습을 어떻게 남은 시간 동안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한동훈 후보가 만약 네. 대표가 되면은 네. 그때 나경원 의원이 했던 것을 네. 본인이 하고 다녀야 될 본인이 하고 것이다. 다녀야 되는데. 이런 말은 한동훈 후보에게 뼈아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기소는 합당하지 않았냐? 이게 사적 청탁이냐 아니냐? 그럼 이거를 이제 부탁하고 다닐 때 공적 자리에서 카메라 다 있는 데서 할 겁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 선거인단의 그러한 마음을 좀 어루만져줄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게 그 당시에 그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저는 부탁을 했다는 게 전화로 한 겁니까? 만나서 한 겁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당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적 대화에서 나온 부분들이에요. 네. 대통령의 경로설, 확인되지 않는 경로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특검법의 함정에 지금 빠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역시 몰카 공작 이것도 사적 만남이 네. 나가서 문제가 된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사적 대화가 네. 공개가 되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또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과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 거의 국민의힘 쪽에서의 스캔들은 다 사적 대화에서 나오고 있다. 사적대에서 다 나왔는데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당 내부의 싸움에서 또 이 사적 대화 때문에 문제가 되어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당이 헤어날 수 없는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후보 역시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문자 메시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했다는 부탁은 만난 건 아니고 전화로 한 것 같습니까?
전화든 만나든 무조건 그냥 이거는 사적 영역의 얘기. 근데 만났겠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만약 전화로 했다면 녹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만약에 까여지게 된다면 네. 저는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폭로를 두고 당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양수, 장동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전략상 실점한 분인 겁니다. 당협위원장 포함해서 한 3, 40명 되는 분들이 이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되게 이제 감정선을 건드린 거고요. 내부 총질이나 아니면 뭐 제살 깎아먹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제 계속된 공격에 대해서 막는 과정에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한 그 말은 그것이 바로 그거 하나만이 내부 총질이고 그거 하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다만 그것은 팩트에 기반한 것입니다.